아재인데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3월 달에 네. 아재돌룸을 찍으러 모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찍다 보니까 네. 바로 다음 달 4월에 있는 재보궐선거,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네. 선거 전에 이야기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선거를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선거 관련된 내용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화면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각 당의 네. 후보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사진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네. 한번 공약들을 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 박영수 후보님 먼저. 네. 자,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을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분 이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수직 정원, 이게 해외에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고 본따서 환경이나 아니면 탄소 중립 시대를 좀 앞당기고 먹거리, 운동, 헬스케어,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부동산 이제 관련된 큰 이제 정책이고, 소상공인 구독경제 도시 경제적인 내용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특별 보증 1조 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2천만 원 대출 지원, 서울 청년 디지털 지원단 설치 등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원스톱 헬스케어 도시. 박영수 후보님이 도시를 많이 제안을 하시네요. 그래서 서울시장이니까 네. 아무래도 서울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네. 마찬가지로 21분 생활권 필수 의료 자체 충족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헬스케어 설치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울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완료되고 확진자 접촉자 대상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영수 후보님. 2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이게 그 21자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용. 21세기라는 걸 그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네. 이미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굳이 21분이 아니라 20분 내가 더 딱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넘어가죠. 네, 21분이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님 공약 나온 것들 얘기 드릴게요. 네. 5년간 부동산 정책부터 5년간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5060 전 세대에 걸쳐서네요. 네, 주택을 40만 원 공급하겠다.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1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공약이 있는데, 요거는 국철하고 전철을 지하화해서 상부 공간에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 그리고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노후 공공 청사 이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5만 호, 그래서 총합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민간 개발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경제 전략은 V4라 그래서 딱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식 자본 도시 서울,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서울, 융합경제 서울, 공유가치 서울. 네,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듣기 좋은 네, 소리를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또 이 PT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 이것을 위한 3대 주요 경제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유동인구 30만 기준의 융합경제 혁신지구 10곳을 지정하겠다. 그리고 국철 지하화 구간 활용, 주거, 교육, 교통, 창업 결합 서울형 테크시티 6곳 지정하겠다. 그리고 사업 주기별 민관 협력으로 통합 지원하는 소상공인 안심재단을 설립하겠다. 여기 이제 3대 경제 공약입니다. 안철수 후보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오세훈 후보로 네. 넘어갈게요. 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부터 서울 신규 주택 36만 호 공급 그리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36만 호 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 18만 5천 호 그리고 상생주택 7만 호 모아주택 3만 호 그리고 원래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공급 계획 7만 5천 호를 그대로 계승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그 외의 정책은 뭐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도입하겠다. 이 세부 내용은 아직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활력 넘치는 다핵 경제 도시 서울, 뭐 서남권, 서부권, 동부권, 동남권으로 나눠서 뭐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공약을 가지고 네,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네, 모습을 보고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새 후보가 네, 부동산 공약이 가장 앞서는 것 같고 네, 그 외에 다른 공약들은 뒤로 밀리는 느낌? 네,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 음, 집 문제가 지금 서울 시민들한테 가장 큰 이슈다, 문제다라는 반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 후보 뭐 도시계획 뭐 20분이니 21분이니 뭐 네. 30만 유동인구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들 말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집값에 대해서는 공급 정책을 네, 내세운 것 같아요. 집을 네. 더 많이 만들어서 하겠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인가? 그것만이 문제인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사실 그것마저도 지금 공약 단계에서 네, 이게 뭐 실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네, 정말 그럼 이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효주님은 네, 이번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 네, 서울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네.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것인가, 누가 가장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인가, 요거 생각 많이 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코로나는 전국적 이슈라 네,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서울 시내 의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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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또 뭐 그리고 또 집값이 많이 또 음. 올랐으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뭐 어떻게 박탈감이 느끼지 않게 네, 안정화를 시킬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일자리도 너무 없고, 그렇죠. 네, 일자리에 대한 내용들, 정책들 그런 거 보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뒤로 밀린 점 네, 그게 조금 가슴이 아파요. 부동산 문제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재테크, 그렇죠. 자산 경제로 쏠리는 거였는데 그 음. 원인에 대한 해결보다는 음. 드러난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땜질식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네네. 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까, 맞아요.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을 원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욕은 안 먹고 표는 얻을 수 있을까를 노리는 공약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인구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렇네요. 왜냐면 서울시 내에서도 음. 교육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 기준은 당연히 인구겠죠. 물론 이거 나라 전체가 아니고 서울시다 보니까 외부 유출이나 유입 인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인구 동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구 문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인구 문제가 너무 치명적이라 이 인구 문제 자체에 대한 대응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보조금이라든가 시 내에서의 뭐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커리어와 육아, 출산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몰빵이에요. 맞아요. 지금 부동산이 가장 많이 내용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 예측이 됐었죠.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잡겠다 하는데 계속 올랐죠. 대책을 지금 20몇 번이 넘게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 사람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공약으로라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게 얘기한 일자리와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뒤로 빼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선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가장 최근 이슈였죠. 지금 각 후보들이 모두 전면에 내세운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LH 투기 네. 사태가 터졌죠. 네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이 LH 투기에 대한 조사, 수사의 향방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혼자 찍었던 동영상에서 그걸 네네. 언급했었죠. 선거 전국에서 커다란 변곡점이 된 사건이 터졌다라고. 그래서 그 추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약들을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다만 지금 LH의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지가 지금 서울 시민들한테는 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왜 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당이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 이후에 당규를 바꿔서 후보까지 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동산으로 다 덮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장이었던 오세훈 씨가 나왔다는 거. 그렇네요. 네. 그럼 그 전 시장이 오세훈 씨는 무슨 이유로 그만뒀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급식 문제였어요. 네, 무료급식. 무상급식에 네, 대해서. 무상급식.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참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저런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후보들의 면면이라든가 지금 정당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얼마나 부동산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나와, 그리고 지금 LH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모든 여야에서 각자가 유리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정치 유튜버인 제 입장에서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저 사람들이 이제 나온 새로운 얼굴들이 아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계속 저곳에서 각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당들이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정치에, 우리 의회에 존재하지 않았었는가? 민주당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 뭐가 바뀔 건가? 그 전 시장도 민주당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사실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영웅주의, 인물론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그런데 인물도 새롭지 않고 정당도 새롭지 않다. 그리고 공약도 자극적인 것, 부동산에 올인돼 있는 상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볼 때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게 돼요. 새로운 대안이 없다. 부동산이 문제인데 저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LH는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게 정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대권을 잡고 나서 네. 총선까지 압승을 한 상황에서 실정, 부정부패가 계속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민심의 척도가 될 거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후보들, 정당들 입장에서의 얘기를 먼저 했고, 정치적인 구도에서의 상황은 다음 대선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거의 사활을 걸고 달려든, 지금 LH 수사에 사활을 걸겠다고 계속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선거,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 정권인 문재인 민주당 정부와 의회까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같이 여야 어느 곳에도 격을 두지 않고 있고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누가 이기나. 이 전에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일 때도 박근혜가 쫓겨나고 민주당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문제가 뭐가 해결됐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와 뭐가 달라졌느냐,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선거를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진짜 저 현실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토론하는 것도 들어보면 말은 되게 번지르르하고 좋은데 글쎄요, 별로 와닿지는 않고,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뭐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아재돌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